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일보 기사부터 준비하셨나요? 네, 한번 웃어보자고 고른 기사입니다. 웃게 될지, 예, 화가 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으실 겁니다, 아마. 종편 2년, 지상파 독과점 깨고 선택권 넓혔다. 종편의 선전은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체제를 흔들며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친여 성향의 학자입니다. 황근 교수는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 종편 출범 2년의 가장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이게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성과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대과는 안 보이는 모양이죠. 예. 또 육면 가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오락일색이던 지상파 종편의 보도 교양으로 균형 찾았다. 웃으셨네요.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 교수는 종편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 프로그램을 선보여서 국민적인 관심사를 높인 측면이 있다. 수십 년간 오락에 치우쳤던 국내 방송시장이 지난 2년 새 종편 뉴스의 대폭 강화에 힘입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뉴스 하고 싶으면 뉴스 채널을 하지 왜 종합편성 채널을 합니까?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왜 종편이 보도교양, 이른바 분류상 보도교양을 하느냐. 제작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참. 그리고 정치 이슈에 대한 심층적 토론, 우파 소비자를 위한 말초적 잡담이겠죠. 무슨 심층 토론입니까? 이 종편의 그동안의 폐해,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 조선일보가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두루두루 아마 입담에 오를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업 계획에 냈던 보도 비중이요. 24.8%. 네. 2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자신들이 했던 사업 계획, 약속도 안 지킨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 보도교양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사업 계획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 위반해 놓고는 그걸 합리화합니까? 아이고, 정말 참
이 사람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예. 뭐 유사 보도 채널이다. 예. 저질 토크가 판을 친다. 예.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네. 돌파 논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데 개입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행정관. 조모행정관이 또 오늘 뉴스의 중심입니다. 이 조모행정관이 정보 유출을 도와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정보 유출 해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잘 아시는 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분류되지요. 이 조이제 국장을 한겨레 기자가 직접 만난 모양입니다. 한겨레 기자한테 청와대 조모행정관의 요청에 따라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최모군의 정보를 확인해 봤다. 조모행정관이 최모군의 그 신상 정보 확인을 부탁한 이후 감사 문자를 자신에게 보냈다. 그런 기억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모행정관이 이 조이제 국장에게 최군의 신상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최모군의 신상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낸 때는 6월 11일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최동욱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 의혹 사건 처리 관련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지 1시간 뒤입니다. 네. 이 시점이. 날짜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시간까지 1시간 뒤에 영화 같습니다. 예. 또 조모행정관이 청와대 조모행정관이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날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데요.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기 하루 전입니다. 네. 6월 14일에 기소가 됐고 예. 그 직전에 뭐 법무부와 검찰 간에 네. 그 원세훈 기소를 놓고 네.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가 일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지금은 뭐 그건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일단 기소하지 말라. 네. 검찰에서는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해야 될 사안이다. 네.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결국 타협을 본 것이 불구속 기소. 예, 불구속하되 선거법은 걸겠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도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런 네. 뒷조사를 그 당시에 이미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예, 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그 추측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단계입니다. 자, 한겨레 취재 결과가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날이 9월 6일이죠. 네. 그 다음 날 9월 7일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은 임모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실 과장은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 팀장에게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 이렇게 체근했다는 겁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개인 업무를 보고 있던 김모 OK민원센터 팀장은 임 과장의 전화 요청으로 구청에 나갔다가 청와대 공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공문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후에 정식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임모 과장.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실 임모 과장. 이 사람은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 3부에서 일할 때 같은 부서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임모 과장은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최모군의 신상 정보와 관련해서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자, 한겨레 이면으로 넘어가니까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행정관. 이 사람이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최모군의 개인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조모 행정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이 멘트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일전에 박지만 씨 관련한 무슨 비위 이 사실이 언론에 회자될 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모 행정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했다는 거죠. 자, 이 조모 행정관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최동욱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부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조이제 국장이 6월 11일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 이 조모 행정관, 청와대 조모 행정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또 밝히면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줬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조선일보 보도 뒤에야 최동욱 정보를 확인했다는 이런 식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 조 행정관이 혼자서 한 일이다. 예.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일이다. 근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게다가 또 이 사람 같은 경우, 조모 행정관 같은 경우, 지금 청와대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업무상 채모군의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파악할 개인적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부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이게 짐작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하도 뻔해 보여서요. 예. 조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예. 한 일일 것이다. 예. 우리가 되묻겠죠. 예. 도대체 그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 시설 관리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하겠느냐. 네. 누군가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예.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른다. 예. 그걸로 끝이 되지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길한 예측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한국일보 8면을 가니까 말이죠.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남상욱 기자가 쓴 건데 4월 2일에 최동욱 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아들 의혹에 관한 해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서초구청 관련한 그런 사안은 6월이었죠. 네. 조선일보 보도는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최동욱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동욱 총장에게 당시엔 후보자였겠죠. 혼외아들 의혹에 관한 해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최동욱 전 총장이 고검장 시절에 내연녀로 의심받는 여성이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의혹을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최동욱 전 총장의 지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동욱 전 총장이 인사검증 당시 혼외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청와대에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최동욱 전 총장에게 의혹에 관해 거듭 물었고 최동욱 전 총장은 계속 부인을 했다라면서 최동욱 전 총장은 청문회 당시와 임기 초에 의혹에 더해 더 이상 언급이 없으니까 해명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의혹이 공개됐을 때에도 최동욱 전 총장은 보도의 저의와 배경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임명 당시에는 알고도 묵인했던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란 겁니다. 청와대가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명확한 이 사안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최동욱 전 총장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걸 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지네요. 예. 지금 최 전 총장 말씀이십니까? 예, 최 전 총장, 이게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최동욱 전 총장의 지금
사퇴한 이후로, 퇴임식한 이후로, 이임식한 이후로 아무 입장 표명도 없고 말이죠.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물론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네.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여전히 저는 최 전 총장은 공인이라고 보고요. 네.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책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그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 이미 임명 단계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왜 그것을 묵인했는지, 또 9월에 그걸 쟁점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어냈는지, 이것도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예. 규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에 눈에 확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면에 이 기사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말이죠, 작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교육감 재선거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뭔들 개입을 안 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수 쪽에 유리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경향신문이 분석해봤더니,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선거 당일인 12월 19일까지, 선거 당일에는 선거 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글 1200여 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어떤 글이었느냐. 광노현 유죄 확정, 돈 주고 산 교육감직 날아가다. 좌파들은 뭉치는데 우리는 후보부터 난립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 각종 소송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자기들이 진보 교육감한테 소송을 걸어놓고 국민 혈세 낭비 누가 했습니까? 또 진보 교육감에 대한 그런 소송에서 결국에는 누가 대부분 이겼어요? 진보 교육감이 이겼습니다. 쓸데없는 소송을 건 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지, 이 소송 당한 사람한테 혈세 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이런 글을 올렸던 겁니다. 또 무슨 트윗이 있었느냐. 재정 능력 무시한 부자 급식 밀어붙이기. 부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전 교육부 장관 대 전 전교조 위원장의 맞대결. 그러니까 문용린 대 이수호의 맞대결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네요. 종북 인사가 교육계 망치도록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종북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이수호 후보가 종북이라는 겁니다. 2010년 보수 후보가 난립해서 광노현에게 당선을 내줬다. 제2의 광노현을 만들자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광노현은 깃털이고 이수호는 친노종북 교육세력 몸통. 친노종북 교육세력 몸통. 예. 후안무치한 전교조의 두 얼굴. 이런 거를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트윗으로 썼다는 겁니다. 참 나라꼴 허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정무수석, 지금 정무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법 뉴스에 많이 나올 만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강기정 의원하고 토크를 했었는데. 네. 강기정 의원, 야당 의원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아야 될 사람이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네. 야당과 뭐가 꼬이면은, 청와대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가서, 저한테 어려운 점 있으시면 다 말씀하시라고. 이래야 될 사람이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업무 수석의 줄임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강기정 의원이요, 박정우 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준우 수석인데, 네. 박정우 수석이라고. 워낙 야당하고 접촉이 없다 보니까 정무수석 이름도 몰라. 자, 오늘 한겨레 6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권과 소통이 없는 없을 무 해서 정무수석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수석을 두고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구실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과 거의 접촉이 없는 이 박준우 수석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말이죠. 접촉이 없더라도 의원들 경조사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이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구여권 인사들이 빈소를 찾은 것과는 다르게 이 박준우 수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야당을 상대로 해서 한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했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 9월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장외투쟁을 하는 김한길 대표를 찾아가서 양복 차림으로 오시라고 그 한마디 한 거. 그 양반이군요. 그 양반이에요. 박준호 수석이. 아유, 밥값을 하셨네, 보니까. 예. 네, 이 기사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지난달 26일 청와대 예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네. 김기춘 실장 그리고 다른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예. 오랜만에 이 박준우 수석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예. 사진 속 박 수석은 김기춘 실장 뒤에서 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졸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이가 정말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 혈세 낭비, 누구 보고 혈세 낭비를 운운하는 건지. 네. 외교관 출신을 정무수석 자리에 앉힐 때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른바 인사 신호, 네. 시그널이 있었던 거죠. 예. 정무수석. 국회를 뭐라고 할까요? 좀 홀대하겠다는 그런 분석이 예. 인사 당시부터 나왔던 거고요. 사실 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이런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 네. 이것만 보더라도 국회 무시는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국회 무시를 네. 속에 의도가 있더라도 좀 네. 이렇게 피하거나 유려하게 또 네. 감춘다든지 네. 이럴 수 있는데 오비락이라고 이제 그런 지적을 받기 싫어서라도 네. 시점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예. 일부러 혹은 맞춰요. 아. 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시작된 게 2시 반입니다. 예. 국회 귀빈식당에서. 예. 4시 좀 안 돼서 끝났어요. 예. 근데 임명 강행 속보가 뜬 시점이 3시 반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야당뿐만 아니라 예. 여당 대표 머리 위에 찬물을 한 바가지 들어 부은 격이죠. 김한길 대표가 테이블을 탁 치면서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보도를 접하고 나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보도는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아주 민감하게 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미 2시 반부터 여야 대표들 간의 4자 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 반에 임명 강행 소식이 떴다는 거는 이제 3시 반 직전에 임명을 이제 하겠다고 붙인 건데요. 그건 이 여야 대표 회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진노했음을 표한 것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더 나쁜 상황인데 예. 역할 분담을 한 거죠. 당신들은 만나시오. 나는 임명 발표를 하겠다. 예. 그러면 야당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완전히 그 여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비박 계열의 그 의원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보도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9월에 윤여준 전 장관 스튜디오 출연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정치 전국 전망을 제가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2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촛불 전국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상황을 어찌 보냐라고 물었을 때 전반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게
정의구현사재단을 비롯한 예. 천주교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이미 9월에 짚었습니다. 예.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촉발될지 모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예. 새누리당 내부, 여권 내부의 균열을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일단 천주교계의 움직임은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권 내부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저는 지금 그때 얘기를 듣고 예.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저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당시 네. 그 윤여준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촛불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게 아마 뭐 시민들이 끈기를 갖고 네. 정권에 항쟁하는 차원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게 아니라 촛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 것이다. 전 이런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뉘앙스 들었습니다. 예. 예. 꺼질만 하면 기름을 갖다 붓는 거죠. 이 웃을 수도 없고 말이죠. 본인들은 찬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예. 불을 끄기 위한 물을 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바가지에는 예. 물이 아닌 기름이 들어있다는 찬 사실을. 기름이 이제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구면 기사인데 지난달 26일에 유독가스가 유출되면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진 현대제철 당진 공장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어제였군요. 오후 4시 다 돼서 당진 현대제철 당진 공장 철강 공장에서 60m 높이 지붕에 올라서 안전진단 작업을 하던 현대종합설계 소속의 노모 과장이 20m 아래로 추락해서 지상 40m 구조물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 이 현장 노동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그 사고가 난 철강 공장 안전진단 책임자였던 노모 씨는 땅에서 60m 높이 공장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판인 선라이트를 밟았다가 채광판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이 노모 씨 옆에는 다른 작업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구조가 됐다고 하는군요. 네. 자, 이 노모 씨가 소속된 현대종합설계는 시설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난 6월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낡은 공장 3곳에 대해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하기로 현대제철과 계약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제철도 다른 법인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할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건가요? 매번 그 종합 대책을 운운하던 공장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던 현대제철은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드시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7분 돌아가셨어요. 네. 올해 5월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10월에 1분이 돌아가셨고요. 네. 지난달 일주일 전에 1분이 또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또 요번에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사건이에요. 이건. 예. 자, 오늘 한겨레 경향에 실린 기사인데요. 학계에서 인정된 사실, 이 사실을 추정으로 바꿔라. 이렇게 교육부에 지침이 내려왔던 모양이죠. 사실을 추정으로 바꾸라고. 네, 사실로 인정된 건데 이걸 추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내용입니까? 새로 쓰라는 거죠.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서술한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 표현에 대해서 교육부가 내린 수정 명령은 학계 연구 성과와 동떨어진 내용인데 교육부는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의 조우관을 쓴 두 인물이 고구려 사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이라고 고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학계에서는 고구려 사신이 맞다 이렇게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뒤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수정명령 내용만 봐도 전문성과 편향성이 의심된다. 역사학계 최대 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나 한국사학회 등의 역사 관련 학회에서는 아무도 심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교육부가 만든 심의회, 이 심의회에서 이렇게 수정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죠. 교육부는 심의회에 누가 거기 속해 있는지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들의 압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나죠? 고구려 역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일제 사학계의 네. 그런 움직임.
예. 좀 지나치게 보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일본과 한국의 보수들을 보면은 역사를 꼭 왜곡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13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네.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원 사료와 다른 내용을 담아서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본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출처불명의 인터넷 블로그 글을 베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블로그 글을 사진 자료를 인터넷에서 긁어오거나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옮겨서 문제시됐던 이런 교학사의 부실 졸속 제작 행태가 자체 수정본을 내면서도 되풀이는 겁니다. 교육부 수정심의회, 앞서 말씀드린 교육부 심의회, 이걸 걸러야 되거든요. 또 네. 거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 심의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자, 그리고 역사 관련한 기사가 또 오늘 조선일보 인면에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오늘 특집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동대문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 흥지문 근방에 있는 서울 동대문 교회인데 여기에 여기를 철거를 해서 서울시가 서울 성곽을 한양 도성을 복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플래카드 걸어놓고 있던데 조선일보가 여기에 맞장구를 쳐서 이건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이 근대사 유적인 서울 동대문 교회를 없애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뿐만 아니라 매달의 산시인 태능선수촌도 철거될 위기다. 태능선수촌 역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완공된 뒤 수많은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 됐는데 여기를 없애려 한다. 이거 얼핏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을 따기 위해서 근대사 유적을 파괴한다.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보다 더 오래 전에 역사의 유물인 한양도성 또 그리고 조선 왕릉을 복원하려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걸 유적 파괴라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결국 누구를 겨냥한 기사겠습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조선일보. 지금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만 보더라도 예. 성곽의 맥을 끊어놓고 있는 것이 예. 이 교회네요. 예. 이어야죠. 예. 이어야죠. 교회가 시작한 지 120년 전이긴 한데 건물 자체는 120년 전 건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라고 기사에는 돼 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교회 입당 예배 일시는요. 1970년 11월 11일입니다. 1973년 11월 11일에 입당 예배가 치러졌다는 점이 해당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걸 해야죠. 완전히 딱 결론을 내려놓고 예. 세계유산 등재된 기사들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어쨌습니까? 예. 국격을 높였다. 네. 어떤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어줄 때는 언제고. 그 이전에 4대강의 사업을 벌이면서 파괴됐던 문화재, 유적들,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걱정하고 또 염려를 했는지 되짚어보면은 이런 기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확연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상당히 길게 했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의 천적은 조경태. 7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장. MNL 논쟁을 그만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접하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MNL에 대해 진실규명을 주장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분이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만하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쟁에 불을 지피고 지금에 와서는 아닌 말고식의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마십시오. 바른 정치인은 솔직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하고 답도 없는 소모적 정쟁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리고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선 타령이 웬 말입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해왔습니까?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강경 노선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NLL 대화록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들이 아직 대선까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이 당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경태의 천적은 지금 잘 나가는 강용석 전 의원 2011년 11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 또 어제 위원장님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남용이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예산소위원장은 자신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소속의 초선에 가장 젊은 제가 정치 탄압을 했고 권한 남용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그 정치 탄압하고 권한 남용하는 동안에 위원장님하고 예산소위 위원장님은 뭐 하셨나요? 교사범입니까? 배후 세력이에요? 방조범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는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까? 이건 김영환 위원장님과 조경태 예산소위 위원장님의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부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던 조경태 의원 하버드 출신인 강용석 의원을 비꼬는데 저는 부산에서 지방대학을 나왔지만은 참 조 의원 예. 저 합의된 내용만 먼저 네네 그 시기에 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학 나왔는데 참네. 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안 거칠 줄 알아?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당신이 위원장이야? 조경태. 너는 안 젊어?